양의 실수 k와 함수 fx는 ax, x 빼기 2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a, b는 자연수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수 gx를 x가 b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로 보시면 되고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실수 k를 곱해줬다. k배만큼 해줬다. 이런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고 가조건에 g의 6은 마이너스 8이고 방정식 g의 x의 절대값이 이꼴 b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요게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요 b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놈은 0과 b에서 x축과 만나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참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이 b보다 작은 쪽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만 그리면 되냐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gx가 x가 b보다 클 때에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는데 그때 양수, 양의 실수 k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뭐 k가 1이라면 이 두 놈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W자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2b가 되고요. 됐죠? 이제 대충 gx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 조건을 보시면 이 gx의 절대값이 있대요. 이 gx 절대값 이꼴 b라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이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 되냐 하면 당연히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k가 1인 경우라 이제 이놈과 이놈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뭐예요? y는 이꼴 b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은 2개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은 4개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여기 딱 그려지면 교점이 3개면서 그 뒤로는 교점이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경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서로 다른 교점이 5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두 놈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 놈이 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쪽에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렇다면 K는 1보다 작은 케이스겠죠? 이때는 5개가 가능한 게 정확하게 요 놈이 요렇게 그려지면 요거 조금 옮길게요. 요 놈이 여기 딱 꼭지점에 이렇게 딱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는 걸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는 1이 되면 안 되겠구나. 즉, K는 1보다 더 크든가 혹은 K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K가 1보다 더 크다면 이 오른쪽 동산이 왼쪽 동산보다 더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K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동산이 오른쪽에 있는 동산보다 더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그 작은 동산의 최고로 높은 점을 y는 이꼴 b가 딱 치고 지나갈 때 그때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 A값과 B값, K값을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번 만약에 K가 1보다 더 어떻다?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하면 K가 1보다 더 크면 얘가 원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당연히
요렇게 오고 요놈이 조그만 동산이 되고 그 다음은 더 큰 동산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y는 equal b는 딱 여기를 요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요놈이 y는 equal 누가 되는 거야? 절대값 gx가 되어야만 이렇게 해야 서로 다른 다섯 군데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군데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0, b, 2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는 함수식이 뭐가 되냐면 당연히 아래에 있던 놈이 접혀져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ax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가장 높았을 때가 b랑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 꼭지점에 요 좌표는 2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다시 누구랑 같아야 돼?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차피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되니까 a, b는 equal 4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a와 b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a가 1일 때 b가 4거나 a가 2일 때 b가 2거나 a가 4일 때 b가 1이거나 이거 세 가지밖에는 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a가 1이고 b가 4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gx라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그죠? 원래 함수식이 a였잖아. a의 x, x 빼기 b였으니까 a가 1이라면 얘는 x, x 빼기 4가 됩니다. 이거는 x가 4보다 작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k 곱하기 x 빼기 4, 그 다음에 x 빼기 8이 되겠죠. 이놈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g의 6이 마이너스 8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x가 4보다 클 때 6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k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네요. 6을 대입하는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k 값까지 해서 gx가 요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요렇게 구한 놈이 가능한 놈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A와 B가 모두 다 2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다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GX라는 놈은 당연히 여기가 X, 2배 X에 X-2가 되는데 이놈은 X가 2보다 작을 때죠. 그 다음에 이놈은 2배 K에 X-4와 X-2가 되겠네요. X-2와 X-4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6에서의 g의 함수값은요. 이놈은 2보다 커야 되니까 6에서의 g의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6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b가 1이 되면 당연히 2b가 여기가 2가 되는 거거든요. 2가.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도 6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놈과 요놈은 원래 gx의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지? 따라서 여기다가 6을 대입해도요. 이게 이제 얘가 1이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k에 x-2에 x-1에 x-2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x-2가 되는데 여기다 6을 대입해봤자 4k에 요놈은 6 대입하면 5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k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8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면 언제 k가 1보다 큰 케이스라면 되는 거는 요놈밖에는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k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k가 1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 이미 봤었죠?
두 개 동산의 높이가 똑같으면 교점이 5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X축, 이렇게 Y축을 그린 다음에 어느 쪽이 더 큰 거야? 이쪽 동산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0, B, 2B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Y는 equal B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요게 이제 Y는 equal B가 되어야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식이 뭐냐 하면요. 바로 마이너스 K 곱하기 A의 X-B, X-2B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 딱 중간이 어디겠어? 여기 딱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놈이 2분의 3B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3B를 대입했을 때 B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 K 곱하기 A 여기다 2분의 3B면 2분의 B죠? 여기다 2분의 3B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고요. 그쵸? 결국은 K 곱하기 요 B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없애주면 되겠죠? K 곱하기 A 곱하기 B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런 케이스인데, 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G의 6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K가 0하고 1이기 때문에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A가 뭐 1과 B는 4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갖고 결정을 하냐 하면 이 6이라는 놈이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0과 B 사이에 6이 있다면 이 G의 6에서의 함수값은 요때 요 G의 함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GX를 써볼까요? GX는 원래 식이 뭐였냐 하면 AX의 X-B예요. 이놈은 X가 B보다 작을 때고요. 그 다음은 K의 A의 X-B의 X-2B 이렇게 됩니다. 이놈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일단 6이 0과 B 사이에 있다라면 함수식을 요 놈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B와 2B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함수식을 아랫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B가 2B보다 더 큰 경우라면 볼 것도 없죠. B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린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0보다는 6이 크고 B보다 작을 때 요 사이에 6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6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A에 6-B가 equal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 조건에 의해서. 근데 지금 6이 B보다 작기 때문에 요 놈은 음수가 되니까 결국 6A에 B-6으로 바꿔주면 이쪽은 8 되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요 놈이 3이 되고 요 놈이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A는 자연수죠. B는 6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B 빼기 6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연수죠. 그러면 어찌됐든 좌변은 3의 배수인데 우변은 3의 배수가 아니라서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B가 6보다 더 크다라면 G의 6은 equal 마이너스 8이 만족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이 6이라는 놈이 B보다는 크고 2B보다는 작을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함수식을 요 놈을 써야 되고요. 요 놈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6을 대입하면 A의 K가 되는 거고 KA라고 할까요? K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요 놈은 6-B가 되고요. 그 다음에 6-2B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K와 A는 모두 양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부호에 영향이 없으니까 결국 요렇게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인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6-B가 6-2B보다는 크겠죠?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즉 얘가 양수가 되려면 b는 6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얘가 음수가 되려면 이 b가 6보단 커야 됩니다. 그래서 b는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결국 b는 자연수기 때문에 b로 가능한 값은 얼마 아니면 얼마야? 4 아니면 5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좋아. 그러면 b가 4일 때 여기다 값을 대입해보면 k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요놈이 6-8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놈이 마이너스 8 되는 경우,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b가 5인 경우는 k 곱하기 a 곱하기 이놈은 1 곱하기 요놈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이퀄 마이너스 8이란 요런 두 식이 얻어지는데 이 두 경우 어떤 경우라도 k 곱하기 a는 얼마? 2가 나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란 뜻이잖아. 그 얘기는 b도 2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b가 2면은 요놈이 2가 되고 요놈이 4가 되니까 6이 2하고 4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은 k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요런 조건 하에서는 g의 6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끝났어요. 다 살펴봤더니 되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되는 건 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절대값 달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8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절대값 붙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배만큼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 빼기 1이 함수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하자. 함수 HM에 대해서 t로 갈 때 좌극한과 t로 갈 때 우극한의 합이 6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이 요놈일 때 p 플러스 q의 12배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고요. y는 이꼴 mx 빼기 1의 그래프는 얘는 보시다시피 어디? 요거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 이 y 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얘랑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교점의 개수가 HM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부터 교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점은 1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가 되다가 결국 교점이 요때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요 영역 안에 속할 때에는 여기다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요 영역에 속할 때에는 직선이 요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영역 안에 있을 때에는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얘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교점이 4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접할 때가 생기는데 이걸 조금 밑으로 내려봐야 되겠네요. 이거 싹 다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립시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이때 교점이 다시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이렇게 3개가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안에 누가 놓이게 되면 직선이 놓이게 되면 이거 조금 크네. 요 영역 안에 직선이 놓이게 되면 요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걸 의미해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교점이 4개가 돼요. 그쵸? 그러다가 이걸 다시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무한대. 기울기가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교점은 2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요 영역에서는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볼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큰 쪽에서는 다시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물론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가 될 때는요. 이거를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요게 2차 함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곡선으로 그려질 테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생깁니다. 요때는 다시 교점의 개수가 1개겠지만 이거보다 넘어가는 이쪽 영역 있죠. 예. 어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쪽 영역에서는 교점이 다시 몇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2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리미트 m이라는 기울기가 t보다 작은 쪽에서 t로 다가갈 때의 hm과 리미트 m이라는 기울기가 t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의 hm의 합이 6이 되어야 되는 거야. 즉 t일 때는 얼마일지 잘 모르겠지만 t보다 작은 쪽과 t보다 큰 쪽에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네, 6이 돼야 되는 건데 보시면 요거 교점이 3개일 때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2개, 4개니까 3이 될 때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때 요 3일 때의 기울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쵸? 그러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로 다가올 때는 극한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알파보다 큰 쪽에서 알파로 다가올 때는 극한이 4개가 되기 때문에 요놈이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요때 요 딱 교점이 3개가 되는 요때의 기울기 m을 베타라고 해본다면 베타보다 작은 쪽에서 베타로 기울기 m이 다가올 때는 교점의 개수가 4개였다가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큰 쪽에서 베타로 다가올 때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어서 또다시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 이놈을 만족하는 t 값은 누구 아니면 누구야? 알파 아니면 베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데에서는 절대로 우극한과 좌극한을 더해서 6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알파 값부터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알파 값은 0,-1과 4,0을 지날 때의 기울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파는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타는 언제냐 하면 이 y는 mx-1이라는 놈이 요때 요 함수의 함수식이 뭡니까? 요거. 요때 요 함수의 함수식이 뭐냐 하면 요 놈은 바로 k가 얼마 됐어? 여기 있잖아. 요거니까 얘를 뒤집어서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x-4 x-8이 됩니다. 즉, 요 베타는 이놈과 이놈이 접할 때의 y는 이꼴 이놈과 y는 이꼴 mx 빼기 1이 접할 때의 기울기 m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m 값, 즉 베타 값만 구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베타 값은 그냥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판별식을 이용한다라는 건 결국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12x니까 곱해주면 24x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30인데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4는 이꼴 mx 빼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럼 넘겨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m-24의 x, 그 다음 플러스 63 이꼴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놈의 판별식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m-24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63이 이꼴 0 되면 돼요. 됐죠? 예. 따라서 요때는 m제곱 빼기 48m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요놈은 제곱하면 뭐가 돼요? 요놈은 제곱하면 24의 제곱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제 그 다음에 빼기 8 곱하기 63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m제곱 빼기 48m이 되고요. 요놈은 8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24의 제곱이 이렇게 써지는 거고 얘는 8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8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묶어주시면 얘는 8 빼기 7 되는 거니까 1 돼서요. 얘는 그냥 98에 72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equal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m이라는 놈은 얼마가 되냐 하면 m은 요거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24의 제곱 마이너스 ac 7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24의 제곱이 또 요 놈이 있잖아요. 거기서 72는 98의 72니까 그냥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833으로 묶어버리면 요놈은 7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요. 3, 3은 밖으로 나오고 여기서 2, 2가 밖으로 나오고 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냥 6루트 14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문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문제인데 보시면 요 놈에 접하는 놈은요. 얘가 이참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얘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사실은 여기서요. 이렇게 접하는 놈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죠? 이게 지금 그래프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쪽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놈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접하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기울기 중에 작은 놈을 찾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찾는 m은 즉 베타라는 놈은 이거 둘 중에 작은 놈 24 빼기 6루트 1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알파가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t 값의 합은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24 빼기 6루트 14가 돼요. 결국 요 놈이 p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이 q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12배의 p 플러스 q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2배의 4분의 1 플러스 24 빼기 6 요 놈을 구하시면 되고요. 요 놈은 이놈은 그냥 4분의 1로 두면 되고 요 놈은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배를 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요 놈은 3이 되고 플러스 자 12 곱하기 18은 8이 16, 96에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1, 21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219가 정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